이 강선우, 뭐 김경, 그다음에 김병기 이 수사 제대로 되고 있는 거 맞냐? 왜냐하면은 심지어는 경찰들이 구의원 법카카드 법카 예. 그거를 지금 그 김병기 의원 부인이 쓴 거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리해놓고 그렇죠. 자기네끼리 파티까지 했다. 상부에 서울청이 보고도 안 했다. 지금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 무혐의 네. 하느라고 있지도 않은 규정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뭐 그 부의장 카드는 딴 의원도 쓸 수 있다 이런 게 그렇죠. 그거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 했었고 예. 그다음에 오히려 그 부인이 그 근처에 있었던 증거를 반대로 틀어가지고 거기에 이 부의장이 있었네 해서 완전히 유죄의 증거로 쓸 걸 무혐의의 증거로 쓰는 아주 정말 그렇죠. 조작 수사를 했다는 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더러운 수사 관행이 예. 우리 이재명 정부의 위대한 중수청 중수청 예. 이런 걸로 이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냐. 우리가 예.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 거죠. 공룡 중수청 얘기가 나오고 공룡 수사청이 생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구조를 우리가 구조도를 그려놓은 게 있나요? 구조도.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뭐 검찰 해체되는지 모르겠고 뭐 중수청 뭐 생기는 거 잘 모르겠고 공소청은 또 뭐고 그러면 검찰총장이라는 단어는 없어지는 그렇습니다. 거야. 예. 그것도 모르겠고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즉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검찰의 수사 기능을 공소 유지 기능만 남겨두고 기소 기능만 남겨두고 다 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기능을 빼서 경찰과 또 자격증을 가진 변호사 뭐 이런 사람들한테 주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중수청 이 역할인데 하지만 많은 분들은 그래서 자기네끼리 서로 치고받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어제 정부가 이제 중수청, 공소청 설치에 관한 법률을 입법 예고를 했어요. 맞습니다. 정부안이 나왔어요. 예, 정부안이 네. 이제 예.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이제 구체적인 게 처음으로 드러난 거예요. 예. 거기에 보면은 이제 공소청하고 중수청 두 갈래 아닙니까? 기존의 검찰은 이제 10월부터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완전히. 그런데 중수청을 보니까 여기에는 이제 낯선 단어 두 개가 등장을 하는데 하나는 수사사법관이란 네. 말이 등장하고 또 뭐 수사 뭐죠? 전문 수사관인가? 전문 수사관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데 아무튼 사법관과 예. 수사관 이렇게 이원 구조로 가겠다는 거죠. 사법관은 변호사 시험을 합격한 사람. 그러니까 사법 시험을 합격했든지 네. 예전에 말이죠. 예.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른바 사법관이 되고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법률 검토를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잠바 입고 현장을 누볐던 우리 형사님들은 바로 수사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보이죠. 이제 예, 예. 그렇게 해서 예. 여기를 형성한다는 건데 인원이 3,000명이 넘는데요. 네. 여기가 지금 우리나라 검찰의 검사가 2,300명쯤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보다 몇백 명이 더 늘어나는 규모의 공룡 수사청이다. 이제 이렇게 제목을 붙인 것 같고 전국에 7개 청을 둔답니다. 예. 중앙에 청 하나 두고 또 지방이 6개 두고 그래서 7개가 된다 그런 뜻 같아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공소청은 이제 공소청 구조는 지난번 검찰 그 구조가 법원의 상응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있으면 여기 대검찰청이 있고 이제 법원이 고등법원이 있으면 이제 고등검찰이 있고 이제 지법이 있으면 여기 지검이 있고 이렇게 됐잖아요. 예. 그것과 마찬가지로 공소청도 뭐 대공소청, 고등공소청, 지방공소청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사실 설명은 이런 설명은 들으면 들을수록 추상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챗 GPT를 부려먹어 봤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챗 GPT한테 네. 야, 챗 GPT야. 조국 표창장 위조 사건이 이게 지금 근저에 일어난 가장 큰 사건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뭐 그래서 중수청 설치 이후인 2026년 12월에 발생했다고 치자. 예. 자, 네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을 했는데 이 중수청 공소청 문제점들을 지적을 했는데 요거를 반영을 해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한번 만들어 볼래? 라고 시켜봤어요. 예. 그랬더니 얘가 그냥 몇 분 만에 쫙 사건의 성격, 사문서 위조 문서 행사, 업무방해, 직접 피해자, 대학, 다른 지원자, 정치적 파급력은 매우 큰 사건. 자, 그다음에
제도 환경은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수청, 공소청 체제에서 이걸 수사를 한다고 치자. 네. 자, 이 시나리오를 써봅니다. 1단계. 이 사건 어디 사건이야? 수사 개시 단계부터 문제가 노출이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창장 위조는 이 중수청이 관리할 9대 범죄 사건, 중대 범죄가 있잖아요. 예. 그 여기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중수청이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아, 이 사건은 단순 사문서 위조 업무방해 사건이에요. 그래서 저희 중수청의 수사 대상이 아니거든요. 예. 라고 하면서 이 사건을 경찰로 이첩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잠깐만요. 중수청이 이제 다루는 사건들은 되게 이런 거예요. 뭐냐면 마약, 선거 사범, 네. 그 다음에 이 정치인들이 관련돼 있는 정치 자금 뭐 네. 위반,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뭐 내란 이런 것들 네. 포함시켜 놨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제 그리고 경제 사범 그리고 고위공직자 부패 사범 네. 방위 사업, 뭐 대형 참사, 사이버 범죄 네. 이렇게까지. 예. 여기에 사문서 위조는 포함이 안 되죠.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표창장 뭐 도장 다른 거 갖다 찍어 놓은 거 네. 이건 이제 여기 포함이 안 된다고 보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중수청에서는 아야 귀찮아 이거 경찰로 그냥 이제 이첩해버려 국수본으로 보내라고 이제 됩니다. 그렇지. 자, 그럼 이제 국수본은 요거를 받아야 되거든요. 네. 받기는 받는데 야 그러면은 요거 하려면 압수수색도 하고 이거 저 포렌식도 해야 되잖아. 핸드폰 갖다가 지운 거 있나 살펴보고 저 하드디스크 있는지 PC도 보고 해야 되는데 경찰이 이런 생각을 한답니다. 야 근데 이거 정치적 사건인데 이걸 강제 수사를 하는 게 이게 맞아? 야 이거 근데 생각해 보니까 왠지 이거는 개인 사건이 아니라 중대 범죄가 확대될 수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 피고인이 예. 다 민정수석을 거쳤고 법무장관을 한 사람인데 예. 당연히 경찰은 입이 이만큼 나오겠죠. 그렇죠. 왜 예. 이걸 우리가 해야 해? 그래서 중수청에다가 다시 협의를 합니다. 네. 이거 생각해 보니까 중수청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 까먹을 머리- 수만 아닌 것 머리 같은데. 극적극적하면서 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닌 것 네. 같은데요. 그래서 다시 사건을 또 이첩을 하려고 이제 핑퐁이 오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예. 그렇지. 그럼 야 이거 아니 사건 이거 맡으셔야 되겠는데요? 야, 내가 왜 맡아? 니네 거잖아. 아니요 이게 지금 사건은 작은데 사건이 커지면 우리 사건이 아니라니까요라고 서로 핑퐁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3단계를 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공소청은 또 수사를 어떻게 엮어갖고 질질 끌면서 이제 엮어왔어. 왜냐면 그 핑퐁하고 네.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면서 그동안 포렌식도 제대로 못하고 네. 아마 증거 확보에도 실패하고 그러니까 수사가 되게 부실화돼 있을 테니까 이미.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시그름씩 갖고 와서 이거를 나보고 저 손님한테 갖다 내라고 우리 판사님들한테 드시라고 갖다 내라고 난 이거 못 내. 네. 기소 못 해. 이렇게 네. 나온다는 거죠. 공소청은 이게 지금 저는 요 상태에서는 기소를 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면서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아마. 보안 수사 요구권도 줄지 안 줄지 몰라요. 맞아요. 예. 요거는 워낙 이제 반발이 지금 심해가지고요. 아직 지금 네. 반발이 있는 상태란 말이죠. 네. 근데 이게 있다고 하더라도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경찰 입장에서 무조건 받을 필요는 또 없거든요. 그렇죠. 경찰 입장에서 아니 이거 강제 수사를 하다가 나중에 우리 다 정치적으로 한쪽 편에 섰다고 몰살되면 어떡하지? 안 되겠어요. 이거 차라리 중수청이 지휘를 해주세요. 지휘 안 하면 우리는 못하겠어요. 라고 예. 이제 들어놓는 이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예. 자, 문제는 뭐냐? 중수청이 개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중수청이 어디에 지휘를 받죠? 행안부의 지휘를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행안부의 지휘를 받는데 조국이 당시 법무장관이었듯이 이런 상황에서 법무장관이라고 칩시다. 그럼 행안부 장관이 법무장관 후보자 예. 또 대통령의 지근거리에 있는 네. 사람에 네. 대해서 수사해 의견이 올라오면 원칙대로 하세요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잘 신중히 좀 잘 살펴보고 하세요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제 무한 루프에 담긴다는 거잖아요. 루프. 네. 그렇죠. 네. 저는 여기 챗GPT는 거기까지는 안 갔는데 공수처도 여기에 무한 루프에 들어올 수 있어요. 하면서 왜 고위공직자인데? 그러면 이거 공수처에 좀 하시죠. 이렇게 그쪽으로 할 수도 있다. 그럼 공수처에서 법무부 장관이 일을 한다는데 우리가 할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긴 지금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중수청 사이에서만 돌고 맞아요. 공소청이 기소할 거냐 알 거냐에서 돈다 그랬는데 여기 공수처 고위공직자 수사청까지 근데 돌면 네 군데에서 돌면 공수처는 안 없어져요. 그거는. 안 없앤다잖아요 지금.
이 네 군데서 어. 돌면 이 무한 루프가 3차 방정식에서 4차 방정식 되면 맞습니다. 무한히 돌아요. 네. 피해자만 돌아버리는 네. 거예요. 이게 핑퐁 테이블이 네 군데가 네 생기는 거죠. 군데인데. 얼마나 탁구공이 많이 돌아다니겠습니까? 이게 AI가 참 똑똑합니다. AI가 이 시나리오의 본질을 스스로 써놓고 나서 분석을 했어요. 네. 이게 이런 시스템이라면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누군가 악의적으로 조작하지 않아도 범죄가 중대 범죄에 애매하게 걸려 있고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수사 기소가 완전히 분리가 된 구조일 때면 아무도 적극적으로 수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무슨 특별하게 중수청이 이게 지금 조국 법무장관 요건 안 돼 안 돼. 얘는 뭐 민간인 봐줘야지 이런 악의적인 태도가 아니라 그냥 굳이 라는 이유만으로 서로 핑퐁을 하게 되면서 아무도 결정하지 않는 침묵의 구조 속으로 들어가서 항상 사건 피해자에게 피해를 더 가중시킨다라는 결론을 내고 이제 있습니다. 그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이제 앞으로 중수청, 공소청 그리고 뭐 공수처, 경찰 이런 네 군데 핑퐁이 공이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권력형 범죄는 수사가 불가능해진다. 그렇죠. 라는 공소시효 결론이 되는 넘어가죠. 거예요. 네. 사실상. 이게 지금 김병기 의원과 관련된 여러 사건만 보더라도 경찰이 하면 놔둬도 경찰이 뭉개는 것만으로 그 사건이 얼마나 지금 무력화되고 있습니까? 네. 김경 시의원도 9월 달부터 있었는데 그 뭉개느라고 미국 갔다 와서 이거 하고 휴대폰 다 버리고 휴대폰 받고 오는 일이 생기는데 이제 핑퐁까지 하게 되면 더 그런 공간이 넓어지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한 수사 주체가 뭉개려고 안 해도 이게 핑퐁하다 뭉개지는 거예요. 네. 그렇죠. 뭉개지는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맨날 이제 거하기 정말 횡재하고 네. 피해자인 서민은 재앙이 되는 시대가 이렇게 오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렇죠. 이렇게 오고 있는 겁니다. 네. 예. 구조적 뭉개미 가능하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누구도 징계받지 않는다. 그렇죠. 네. 왜냐면 우리 나와바리가 아닌 것 같아서 그치. 협의했어요. 그렇지. 아,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정말 빵빵한 변호사 사는 정말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이 굉장히 유리해지는 맞습니다. 구조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근데 지금 이 정부안을 놓고도 이 뭐 조국 혁신당이라든지 일부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나 강성 의원들은 반발하고 있어요. 아니 왜 중수청에다가 소위 사법관이라는 지금의 검사 비슷한 걸 두고 그 밑에 수사관을 두느냐. 네. 이거는 결국은 검찰청 조직을 그대로 이식한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막 반발하면서 그것도 하면 안 돼. 그다음 맞아요. 공소청의 보안수사권 그것도 절대 주면 안 돼. 지금 맞아요. 난리가 났어요. 맞아요. 막 그때 막 또 소음이 나다가 지금 막 겨우 이제 막 봉합하는데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저도 요 예. 시스템으로 누가 횡재하는가. 예. 그러니까 그거를 네. 최소한 그나마 합리적인 정성호 법무장관이나 봉욱 민정수석은 아는 거예요. 이거 원래 저 민주당 막 그냥 막 떠들기만 한 사람대로 저렇게 완전히 저기 중수청은 그냥 수사관들만 놔두고 공소청 공수들이 놔두면 중수청 아무것도 수사 못해요. 그래도 수사 잘하는 검사들 이쪽으로 좀 데리고 와야 돼요. 전문 검찰 수사관들 여기 데리고 와야 돼요. 그래야 여기가 수사합니다. 그나마 유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수사가 되고 제대로 조직이 돌아갑니다라는 충정이었을까로 저는 선회합니다. 왜냐하면 봉옥 인정수석 같은 사람은 이 수사의 행태와 이 논리를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해야 그래도 검사들을 이쪽으로 좀 유인하고 이쪽 검찰 수사관들도 이쪽 중수청으로 유인해서 네, 그나마 네.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된다. 그래야 이게 제대로 된다라고 했는데 일단 이것도 못 버티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런 고육지책을 만들었는데도 이렇게 나면 그야말로 고학행제 서민 재앙된다는 걸 이 사람들이 아니까 이런 교육지책 만들었는데도 일단 이렇게 해도 잘 안 올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강성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다 없애. 전문 수사관 사법 수사관 없애. 공소청 보안수사관 없애. 이러면 절대 안 와요. 절대 안 와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왜 멀쩡한 자동차를 굳이 분해해서 자동차를 새로 만든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입니까? 그냥 잘 가던 자동차를 그냥 고쳐서 쓰면 되지. 그렇죠. 이건 멀쩡한 자동차를 완전히 분해하고 새로 이상한 자동차 2개를 만든다 그랬다가 죽도 밥도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한병도 민주당의 원내대표. 신임 원내대표가 말이죠. 처음에는 이 보안 수사 요구권과 관련해서 당정 간 이견이 있다. 그래서 이걸 조율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법사위원들, 강경의원들, 원내, 그다음에 이제 정부 쪽 함께 만나서 다시 한번 조율해보자. 그랬다가 갑자기 우상호 정무수석이 달려온 거예요. 네. 아니, 한 대표 지금 모르는 모양인데 이견이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 지금 정부가 입법 예고까지 했는데 그러자 바로
이견이 없다라고 꼬리를 탁 내렸습니다. 내가 그걸 보고서 아 한병도 원내수석 출범하자마자 청와대에서 옐로우 카드 하나 딱 내밀었구나. 말 함부로 하지 마라. 지금 이거 얼마나 민감한 사안인 줄 아느냐. 아 그래서 출발부터 아주 그 저 스타일 구겼어요. 한명도 원내대표가. 스타일 구겼고 거기에 뒤에는 전 이런 함의도 있다고 보면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아 원래 이렇게 강성 의원들이 하자는 대로 하면 이거 수사 개판되겠구나는 걸 변호사 출신이니까 아시는 거예요. 대통령도 네, 알아요 이거. 네. 그래서 그때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아니 저 뭐 구데기 묵어서 장독도 다 부시면 어떡하냐. 경찰은 누가 그럼 감시할 거냐. 그 얘기를 했다는 건 대통령도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느 정도 고위 주책을 써야 된다. 그래서 정성호, 봉옥, 이재명 이 삼각 라인은 이거 지금 정부한 대로 하자는 게 뜻인 것 같아요. 근데 네. 이거를 이 눈치 없는 내지는 완전히 탈레반인 이 강성 법사위나 이쪽 30몇 명 되는 강성 민주당 의원들은 그게 개혁의 발목을 잡는 겁니다. 그거 다 때려쳐야 됩니다. 중수청을 왜 이원화합니까? 이러면서 지금 막 버티다가 청와대에서 야 그건 하지 마. 잠깐 있어봐. 이렇게 해서 지금 일단 봉합시켜 놓은 일단 눌러놓은 상황인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갈지 좀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렇죠. 이제 추미애 그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 절대로 무슨 뭐저 수사 지휘권 조선 안 된다 뭐 이런 입장이잖아요. 아까 보니까 뭐 김어준 이런 데서는 네. 3대 누구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총리실 통해서 나왔잖아요. 이게 국무조정실에서 이걸 조정한 네, 거니까. 네. 김민석 총리, 정성호 장관, 네. 봉욱 민정수석 네. 이거 이 사람들 다 뭐 물러나라 그랬대나 뭐 그런 식으로 뭐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네. 이거 한판 세게 좀 붙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아무튼 네. 총리실 산하에 검찰개혁 추진단이 있고 이제 여기에서 정부의 입법예고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화살이 일단 집중이 되겠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그 검찰개혁 추진단 쪽의 설명인즉슨 뭐라고 했느냐. 아까 말한 중수청에서 사법관과 수사관 사이가 있다고 하면 사법관은 변호사 출신들 또는 검찰 쪽에서 넘어갈 수 있는 검사들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고 네. 사법관은 경찰 쪽에서 오는 경찰관들 형사님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둘 사이에는 수평적 관계다 뭐 지휘할 수 있는 관계다가 아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예. 막상 한 방에서 일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될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 검찰 수사관들도 이제 글로 보내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뭐 이직 전직도 가능하고 네. 그랬는데 네. 신분이 이제 상승할 수 있다 이런 네. 뭐 희망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검사들은 중수청에 가는 순간 사법 경찰관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로 가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취재를 좀 해보니까 대부분 검사들이 공소청으로 가려고 그런대요. 당연하죠. 공소청에 그냥 남는 거죠. 네. 그냥 그래도 거기는 검사란 이름을 검사라는 있고 네. 검찰총장이고 예, 검찰 그것도 웃기는 게요. 공소청인데 원래대로 한다면 공소청장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소청장이 아니고 검찰총장으로 그대로 남아요. 왜냐면 헌법에 검찰총장이라는 직함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걸 바꾸면 위헌 논란이 당연히 휩싸일 헌법에 테니까. 이렇게 돼 있거든요. 헌법 89조 제16항에 검찰총장의 임명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검찰총장 네 글자가 헌법에 딱 있는 겁니다. 예. 이걸 없애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매우 기형적인 구조가 되는 것이 검찰총장에는 머리는 남아 있고 몸통은 없어진 거야. 그렇죠. 이런 예. 괴물이 지금 탄생하고 있는 겁니다. 예, 말머리를 갖다 소에다 붙인 거예요 지금. 예. 그거네. 예, 예. 왜냐하면 말머리는 헌법에 있으니까. 근데 밑에 소로 바꾼 게 결국은 상당히 위헌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기괴한 행태인 거죠. 네. 이런 사례가 다른 나라에 있습니까? 다른 나라에 없는 거라 없다고 법조인들 얘기합니다. 사실상 검사에 준하는 사법수사관을 경찰 조직에 갖다 넣은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조직은 정말 이런 맛은 지금까지 어디도 없었다처럼 이런 조직은 세계 아무데도 없었다. 야, 이런 거 유연법률 심판 제청하면은 이거 어떻게 될지요? 원래대로면 굉장히 헌법재판소에서 수기를 거쳐야 될 텐데 이제 헌법재판 그 재판관들 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선임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임명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네. 아마 그거를 그래도 그냥 어쨌든 이 뜻은 그게 위헌이지 않다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런 네. 일이 있다 하더라도. 네. 하지만 그들이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걸 역사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네. 저는 위헌 심판을 제청해야 된다고 생각을 그렇군요. 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당신들이 어떤 결정을 몇 년, 몇 월, 그렇습니다. 며칠, 몇 시에 어떤 결정을 내렸었고 이 결정은 당신들이 배운 법에 위반되는 것이었다를 차후에라도 저는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 거 맞습니다. 아닌가라는 예. 느낌이 들어요. 아무튼 그 챗 GPT가 매우 인상적인 말을 남겼네요. 이제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을 하면은 권력형 범죄에 대해서는 아무도 결정을 하지 않는 침묵의 구조가 진행될 것이다.
무서운 얘기예요, 사실. 특정 수사 주체에게 뭉개는 부담을 안 주고 서로 그냥 뭉개지게 예. 서로 핑퐁하면 뭉개지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다. 네. 근데 그 이게 얘기인 거죠. 진짜 얘가 서정적인 게 말입니다. 레이첼 카슨인가요? 그 사람이 이제 환경 파괴를 걱정하면서 침묵의 봄이라는 책을 썼었잖아요. 아, 네. 여기 뭐라고 침묵의 뭐요? 침묵의 구조. 아무도 침묵의 결정하지 않는 구조. 자들의 침묵의 구조. 네. 와. 문학 소년이네. 이러니까 AI 때문에 이제 앞으로 네. 우리 그 젊은이들 네. 취직이 걱정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훌륭한 칼럼거리네요. 네. 네.